아마 이 두 작품은 2023년에 많은 관객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도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관객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셨을 텐데 올해는 또 아마도 오랜만에 또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김소영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50cm 연출한 김소정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황금 같은 이런 주말 저녁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디 피크닉에서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관객들을 2024년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cm 가영 역을 맡은 배우 신가영입니다. 정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저희를 만나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에도 관객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설렜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cm의 은정역 맡은 이진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관객분들 선물도 있고 또 오랜만에 아마 올해는 처음으로 또 관객분들 만나시는 거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퀴넷 뜨개질의 조한나 감독님 인사 마저 듣고 다시 진행할게요. 네, 저는 퀴넷 뜨개질의 조한나이고요. 퀴넷 뜨개질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딱 1년 돼가지고 2024년에도 틀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인디 피크닉이라는 이런 기회로 또 상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조한나 감독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2024년에 처음 관객들도 만나뵙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한 번 더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초반에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관객분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민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되게 하기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하지만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패럴림픽 얘기를 그래서 패럴림픽 얘기로만 끝나지만 안 되시고 거기서 더 이어서 패럴 이야기를 2024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퀴넷 뜨개질은 제가 사실 재작년 기획안도 보고 했는데 졸업작품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뜨개질 이래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플러스 이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두 감독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넘기셔도 돼요. 근데 하시다가. 제가 대본처럼 외워서 말하고 다니는 걸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도 졸업영화로 시작을 했고요. 졸업영화였고요. 처음에는 오락실에 대한 영화를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엄마 친구가 그 안동에서 오락실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된 오락실이라서 로케이션을 하나로 정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지인의 로케이션이면 너무 뭔가 행복한 촬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오락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저희 촬영 감독님이 읽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로케이션이 마음이 편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또 무언가를 또 찾다 보니까 이제 50cm가 나오게 된 건데 이 50cm의 촬영 장소가 다 안동이고 제가 살던 동네고 제가 자주 가던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걷다 보니 이 낙동강을 달리는 그림과 패럴림픽과 더불어서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서 뭔가
로케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한 영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원래 로케이션으로 영화를 시작하세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영화를 찍는 게 예산이 들고 학교 작품이면 돈이 없잖아요. 이제 아니면 정말 내 사비를 다 털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신박한 방법이네. 일단 로케이션을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면 4년이나 혹은 뭐 2년 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이전 작품도 리엔의 진주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이제 이주 여성이랑 가출 청소년이 모텔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저희 집이 모텔을 하거든요. 그래서 숙소인 동시에 촬영지가 돼서 아무도 도망 못 가고 같이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기 영화를 50cm 찍을 그 때도 그 모텔을 묵었어요. 50cm 찍을 때도 다 저희 모텔에서 모텔에 묵었어요. 네. 영화 전공자분이 계시다면 이런 방식도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명하신데요. 네. 조한나 감독님. 그 작품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항상 새롭잖아요. 뭔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새롭고 막 이러는데 저는 전에 작품을 저희 가족에 대한 저희 엄마와 저에 대한 얘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상처도 많이 받고 엄마는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남을 찍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저는? 물론 다른 분들은 남을 되게 잘 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힘들었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나를 가감없이 한번 보여주고 다음 작품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다음 작품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작품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처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다가 네. 아니 이게 이따도 되면 기회가 되면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감독이면서 사실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자기 가족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사실 저도 경험이 있고 경험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때 영화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접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감독으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되지만 그 안에 배우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견디는 게 쉽지 않아서 처음 감독님 기획안에서 어떤 경로로 이제 보게 됐을 때 과연 퀸의 뜨개질이 어떤 작품으로 과연 완성이 될까? 어떤 작품으로 나올까? 이런 되게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랄하고 유쾌하고 재밌게 나와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되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작업 과정에 대한 얘기는 좀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배우님들은 피해갈 수 없죠. 동창이시래요. 신가영 감독님. 신가영 배우님이랑 소정 감독님이랑 동창이시래요. 안동 같이 고향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같이 이렇게 영상 찍고 하시다가 덜컥 이제 영화학교 진짜 가셔서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되셨다는 또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인데 이 작업을 또 하자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전 시나리오는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버렸다면 이 시나리오는 어땠는지 위진아 배우님은 필름 땡땡땡땡에서 보시고 오디션을 영상을 프로필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얘다 은영인 얘다 이래가지고 이제 캐스팅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배우님은 이거 보고 이거 해야 어떤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제 출연하게 됐고 시나리오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일단 2022년 한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는 없고 혼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김소정 감독이 전화가 와서 가영아 너를 생각하고 모든 건 아닌데
널 좀 떠올리면서 쓴 그런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되게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영의 성격도 저와 많이 비슷하고 설명을 해줬을 때도 충분히 그 캐릭터가 좀 이해가 됐었고 뭔가 꼭 해내고 싶고 소정이에게도 너무 고마워서 네. 그때 이제 회사도 딱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하겠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좀 한 오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까지 그만두시면 진짜 큰 결단은 부모님 잘하셔야 돼요. 원래 그만두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타이밍이 맞았군요. 네, 이진아 배우님.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오디션장에 갔을 때 사실 다른 곳에도 말을 한번 했었는데 보시자마자 거의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고 거의 내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프로필을 이제 제출을 하고 그걸 이제 가영 배우랑 감독님이 보시고 얘다 하셔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불러서 저 보시고 대본 한번 읽어보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감독님이 안동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봤는데 그냥 소설책 보듯이 소설책 보면은 그 배경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알고서 본인이 아는 세세한 그런 장소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진아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또 김소정 감독님이랑 신강 배우님이 이진아 배우님의 프로필 영상을 봤을 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약간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골랐다기보다 가영이가 보더니 나 이 사람 팬이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팬이라고 이진아 배우님이 이제 모델로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델이셨을 때 팬이셨던 거예요. 그때부터도 봤고 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뜨셔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리사욕으로 연기해야 되는데 좀 겸사겸사. 또 네. 사랑하는 역할이니까요. 중요하죠. 중요한.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분을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독님은 오히려 연기 연출이나 이런 면에서 좀 수월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약간 배우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맥락에서 저는 퀸에티게를 보면서도 이거는 거의 감독이 인터뷰어나 이제 나레이터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퍼포먼서로 등장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동영화처럼 처음 시나리오를 짜서 이야기 시작과 끝이 정해진 상태로 사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독님이 처음부터 나가서 저런 퍼포먼스를 하겠다, 음악을 쓰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텐데 퍼포먼서로서 나를 캐스팅해야 되겠다고 언제 생각하신 건지. 당연히 이제 극영화만큼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건 아닌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가장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적으로 이제 잡기로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임의성이 나오는 건데,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 전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저의 경험들을 뭔가 이렇게 실뜨기처럼 이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 엔딩으로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터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폭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용기를 좀 냈죠. 그래서 리허설도 한 3개월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리허설을 하고 마지막에 하루 촬영을 한 거를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사실 질문에 있었어요. 왜냐면 꿈 얘기를 하시면서 얘네들 너무 화가 나는데 얘네들한테 뻑큐를 날리는 것도 소심해가지고 나와서 건물 밖에서 하는 사람이 이런 퍼포먼스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그건 이제 드랙이라는 그런 장르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긴 하거든요, 드랙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사실 드랙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도 드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되게 어떤 부러움을 갖게 하는 약간 그런 작업을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관객분들한테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마이크를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없으신가요? 좀 더 고민하시나요? 예, 앞에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맨 앞, 여기 앞쪽에. 예.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사실 그 이거 서울 독립영화제 때도 50cm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관람이었는데 좀 그냥 별거 아닌 질문인데 저는 보면서 되게 두 배우님들이 정말 마라토너의 몸 같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서 그걸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혹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했고 그 촬영 중간에 달리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마라톤의 몸이 아니에요. 몸은 너무 많으셨어요. 뭔가.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 늦여름이었었죠. 네, 늦여름이었는데 되게 햇빛이 강해서 제가 두피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촬영을 오래 하다 보니 두피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머리를 감아도 물이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진물이었다. 네. 그 정도로 좀 열심히 오랜 시간 그 달리는 장면을 공들여서 찍었고 특히 좀 안동 마라톤 대회에서 직접 찍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때는 제가 진짜 마라토너가 된 느낌처럼 또 현장에서 직접 대회라는 그 현실에서 직접 뛰어보다 보니까 더 그때 순간이 많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떠오르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저는 워낙 뛰는 거를 잘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이제 하기로 한 다음에 그 육상 선수분들이랑 마라토너분들의 영상을 좀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혹시나 영화에 이제 담겼을 때 뛰는 폼이 제가 워낙 모르니까 좀 마라토너 분들의 뛰는 것과 다른 여타 달리기 선수들이 뛰는 것과 또 다를 것 같아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끊어놓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네, 이어서 좀 하면 질문을 좀 감독님한테 드리면 이게 원래 이제 마라톤의 이제 자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옆 사람과 이렇게 간간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촬영을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배우분들도 호흡을 하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후시일 거
맞죠. 그래서 근데 현장 사운드 특히 뛰는 장면에서는 현장 사운드를 좀 유난히 좀 줄였다라고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배우분들도 호시를 할 때 쉽지 않았겠다. 왜냐면 이제 적당히 뛰면서 대사를 뱉어야 되니까 감독님 디렉팅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소리를 어느 정도 조절할 거니 호흡과 막 공기반 소리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뛸 때 사운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되게 의도가 있는 사운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어서 배우분들도 호시할 때도 어떠셨는지. 일단 쓰시는 개화만발 스튜디오라는 아주 좋은 곳에서 거기서 너무 잘해주셔서 사당 사당이요? 네. 옮긴 거 네네네. 근데 그 배경도 약간 줄어들고 그랬던 이유는 아마 제 추측건데 촬영을 할 때에 있어서 뭐 카메라 감독도 카메라를 들어야 되고 음향 감독도 뭐 붐 마이크를 들어야 되고 또 감독도 모니터로 못 보잖아요. 그거는 거리도 너무 그래서 저도 같이 달리면서 보고 하다 보니까 한 5사람의 발소리가 와다다다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배경 소리를 깎아서 아예 다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약간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뭐냐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 둘의 이제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고조되는 약간 그런 그거 관련해서도 원래 현장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두 분의 이제 연기가 좀 더 격앙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달리니까 배우분들도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나요. 맞아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화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점점 감정이 아니 본인한테 올라가더라고요. 화가 났을 거야. 아, 스스로 나와의 싸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된 원본을 보시고 이제 진아 배우님께서 뭔가 감정을 좀 더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건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후시 녹음 때 이제 원래 녹음이 된 거를 들으면서 보는데 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네, 이제 계속 호흡을 이제 녹음실에서 뛰어도 그 호흡을 또 박자를 맞추는 것과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후시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후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했어서 진아 배우님 하시고 그걸 맞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편했던 것 같고 맞춰서. 네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들숨이랑 날숨을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어서 저 계속 뛰면서 이렇게 녹음했었어요. 네, 다음 질문 잘 받았고요. 맨 앞. 저기 뒤에 계셔서 뒤 갔다 올게요. 다 선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키네틱의질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작품 속에서 이제 만다라 매드니스를 만들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되게 그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거 보면서 한 번쯤은 저 뜨개질 잘하지는 못하지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작품과 살짝의 다른 얘기인데 혹시 털실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색깔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만다라 매드니스 책자에 나와 있는 미터가 8,000m 여기 다 풀면 8,000m가 되고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100만 원 들었거든요. 실값만? 근데 이제 노동력 더하면 이제 미친 가격. 그래서 네,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파이팅. 파이팅! 네, 바로 앞으로 볼게요. 저도
키네트 교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자기가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만다라가 어떤 본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에서는 그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감독님이 이걸 왜 시도하는지. 다만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근데 분명 그 전에 이런 만다라 뜻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저는 그 만다라의 뜻이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와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씨앗은, 이 다큐멘터리의 씨앗은 그때 졸업작품 때가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감독님이 그런 지점을 고민하신다면 언제 맹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는지. 맹아요? 맹화, 약간 그 초반에 이제 유치원에서 한 줄 서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서라. 근데 난 어디서 해야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기분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왜 모아놨지? 뭐가 비슷한 사람들인 거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여자 고등학교에 오게 됐지? 왜 다른 지점에 상차별 같은 경우에는 왜 고등학교가 여자가 앞에 붙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그냥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에도 항상 뭔가 이상한 불편함 같은 게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제 경험들만 모아놓은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감독님은 세상에 당연한 게 별로 없는 왜 그런 질문들이 어쨌든 이렇게 완성된 것 같은데, 그 기획안 본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이유는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되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일종의 자아 탐색인데 한국 사회는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아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롤을 주고 그 옷을 입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사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탐구를 하는 과정인데, 그게 정말 쉽지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엮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도 이 이야기 시작과 끝이 얼마나 예를 들어 시나리오 치면 1고 2고 3고 4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는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정말 많이 기획된 이야기 시작과 끝이 그런 작품이었다고 말씀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키네트 교재를 만들었을 때 이 고민들은 사실 20대 초반의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의 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잘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났었던, 근데 내가 되게 치열하게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막 성인이 되고 내 스스로 약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때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 이후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젠더적인 면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섹슈얼적인 면 다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자기 서사 작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한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다른 얘기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질문 생각나셨죠?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한몫을 했다 생각드는데 혹시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선곡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작곡을 한 거고요. 약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 곡인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르 5개를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 5개 모아가지고 음악 감독님 드리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표절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약간 여기서 A 파트, B 파트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고 가사는 제가 썼어요. 가사는 지하철 다니면서 이제 자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막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 보면은 엘레간자 엑스트라바간자 그게 이제 감탄사거든요. 근데 그게 또 보다가 보니까 또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건 운명이다 이러면서 또 그것도 넣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엘레간자. 엘레간자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선물은 없지만. 네. 키네트 게질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면서 다큐멘터리이긴 한데 어느 면에서는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드랙이 뭐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이나 만다라의 의미나 그런 것처럼 어떤 메시지가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구성을 하게 된 거에 감독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양한 지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한테는 그 퍼펫쇼가 일단 떠오르는데요. 퍼펫쇼 가지고 그런 구성이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실의 메커니즘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은 사실 실일 뿐인데 그것이 조직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근데 약간 사실 뭐 실로 인형을 잘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당연한 일이고 그랬을 때 뭔가 재현을 해야 했을 때 실로 인형을 만들어서 재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었고 다른 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 큰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뭔가 여기 딱 어울리는 거를 찾아서 좀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제가 키네틱에 대해서 이제 음악 얘기 이제 질문 주셨는데 50cm에서는 카메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대4 오랜만에 4대4 비율을 봤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클로즈샷이 되게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찍으신 이유랑 좀 촬영할 때 뭘 좀 신경을 쓰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풀로 시작부터 끝까지 4대3이어가지고 재밌었어요. 4대3은 제가 처음부터 각본 쓰면서부터 이거는 4대3 영화다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중간에 이제 촬영 감독과 또 마찰이 생겨서 촬영감이 요즘 누가 4대3 찍냐 16대9로 하자 해서 16대9로 갔다가 근데 또 촬영 감독이 또 뭘 보고 왔나 봐요. 이거 4대3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4대3으로 다시 되돌아온 그런 촬영하면 너무 만나보고 싶어. 단호박 같아.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제가 4대3으로 처음에 했던 이유는 영화라는 게 보통 뭐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도 중요한데 저는 이 50cm를 쓸 때부터 이거는 은정과 가영이의 이야기 감정.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둘의 이야기 빼놓고는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뭐 부가적인 이야기 없고 정말 온전히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영화라서
인물에게 집중이 되고 싶고 그게 4대 3이었으면 좋겠고 한 폭 한 폭이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실 분들 계실 거 알지만 그림 같았으면 좋겠다. 영상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어서 뭔가 4대 3으로 꽉꽉 채우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인서트도 되게 공을 들인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퀸의 뜨개질이랑 50cm가 정말 공통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두 영화 다 진짜 불친절하고요. 일단 네, 설명을 별로 안 해줘요. 일단 인물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한국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정말 오디오가 비어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점 그게 서사 중심이고. 근데 되게 오랜만에 되게 미니멀한 그러니까 대사나 어떤 나레이션에 있어서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두 개 겹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도하신 바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는 매우 친절했다고 생각을 그렇게 불친절했나?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평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퀸의 뜨개질 솔직히 서사 없는데 그냥 기세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말인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약간 서사가 없나? 약간 이랬는데 잠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죄송해요. 질문 받아야 되는데 보통 다큐멘터리 하면 누가 인물이 나오죠. 그럼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주인공 말고도. 근데 아무 자막이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심지어 감독이 인터뷰가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인터뷰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란 이것도 없어. 맞나? 근데 그럼 아무 상관없이 난 다 이해하고 있어.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안 해주신 자막도 없고. 그리고 감독님이 처한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를 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나의 고민, 나의 퀘스천. 20년 넘게 나를 계속 추동시켜온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기세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도 대사 별로 저는 배우분들이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대사 별로 없으면 그걸 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연기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어렵잖아요. 심지어 이제 달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조한나 감독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제 영화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떠먹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네. 근데 사실 감독들 이렇게 참. 근데 제가 진짜 충격 먹었던 일화 아까 트위터 리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졸업 영화니까 이제 캡스톤 수업에서 영화를 틀 거 아니에요. 영화를 틀면 이제 뭐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가영이랑 은정이는 둘이 친구인데 화해해서 키스를 한 거야? 전 둘이 샤워를 하는 샷을 처음부터 넣어서 얘네들은 연인이다를 넣고 갔던 건데 아니 그거는 정보 없은 건 상관없이 오독이에요. 그거는 정보 없음 미니멀한. 근데 웃기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고부터 제가 이제 배우로 참여를 했지만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인 관계여서 아니면은 짝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연인 관계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이거? 정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는데 제 전 작품 리엔의 진주에서도 이제 모텔 사장님이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이제 쇼컷 아주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데 분명 쇼컷 아주머니는 웨지힐 샌들을 신으셨고 클러치를 상선에 딱 들고 계신데 그 뒷모습이 나왔다는 이유로 영화를 본 누군가가 그러면은 사장님은 남색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퀸의 뜨개질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렇게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퀴넷 뜨개질에서 계속 얘기하는 지점 딱 이런 지점인데 아니요, 너무 무리수로 제가 연결을 한 것 같네요. 재밌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분들은 어쨌든 대사 없이, 그러니까 대사가 없진 않지만 대사를 최소화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사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네, 뭐 적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50cm도 준비 기간이 꽤 길었었고 감독님께서 리딩을 많이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그 씬마다의 감정 정도랑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둬가지고 그렇게 대사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몇 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되게 나오셔서 고등학생이라고 잘 생각했는데, 근데 뭔가 아닌 것도 같고, 사실 마지막까지 미스테리예요. 이분들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취업준비생인지. 근데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가영이 때문에 이제 방해받고 있다는 은영이 엄마의 이 얘기 말고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지방인 안동인데 그러면 안동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애들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왜 이제서 온 건가? 왜 둘이 하숙을 하고 있지? 막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지만 워낙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세로 끝까지 봤죠. 네. 관객분 질문 마지막 한 번만 받아볼게요. 다행이에요. 뭔가 제가 막 감사합니다. 질문 많은데 제가 막 말 너무 많이 한 건 아니고 갑자기 송구한 마음이 들었는데. 네. 저는 50cm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초반에 기획하실 때 패럴림픽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각장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 패럴림픽 육상 경기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근데 그 뭔가 패럴림픽 육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이 블라인드 러너가 있고, 블라인드 러너들은 가이드 러너랑 같이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서 2인 삼각처럼 달리는 그 그림 자체가 그 24살 먹고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스포츠 중계 카메라가 정면에서 찍다가 측면으로 딱 트는 순간에 2명씩 뛰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호흡, 두 분의 그런 게 뭔가 2명이었는데 1명이 됐다. 그래서 대단한데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찾아봤어요. 선수들 인터뷰랑. 근데 어떤 이제 가이드 러너분이 결승선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블라인드 러너분한테.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샷, 그거는 사랑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50cm를 라는 멜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아쉬워서 있으시면,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 지금 끝나야죠.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준비한 질문 절반도 못했는데 끝나겠다. 궁금하시면 또 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024년 처음 관객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오늘의 이제 마무리 인사 하는 것으로 이 자리를 좀 닫아볼까 합니다. 한나 감독님부터 할까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딥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보면 생각보다 GVR 때 되게 잘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되게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고, 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렌즈를 안 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 저녁을 저희 영화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귀가하세요.
저도 이렇게 편한 GV는 오늘 1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 너무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동창이시고 이제 계속 직장 그만두셨는데 다음 영화를 같이 하시는 거죠. 이건 갑자기 토요일이니까. 다음 영화도 당연히 해야죠. 저도 2023년에 이제 GV를 하면서 대부분 질문들이 다 결이 비슷해서 제가 거의 AI 로봇처럼 반복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뭔가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놀랐다. 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셨나요? 끝났군요. 본투표에 꼭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